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경계와 대장주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7% 하락한 24,099.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5% 상승한 2,654.80의 장을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1% 오른 7,130.73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전분기 138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순이익 110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2.10달러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애플은 또 앞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공급자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월 59.3에서 57.3으로 내렸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58.5보다 낮은 것으로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탄소, 합금강 선제 제품이 미국의 철강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제와 합금강 선제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철강 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7%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5%, 0.91% 상승을 보였는데요. 애플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식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반면에 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이 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5,8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 담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좀 외국인들 과연 행보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이 하루 휴장을 했죠.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조금 좀 큰 폭의 하락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주 중심의 애플 컴퓨터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1%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 일단 우리 시장 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애플 컴퓨터가 왜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자사주 매입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애플 컴퓨터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이야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들의 지금 성장 곡선이 상당 부분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지금 현재 인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장과의 소통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한 4년 전이었죠. 애플 컴퓨터가 다시금 그 자사주 매입 신호를 시장 내에 보내면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 다시금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자사주 매입을 하는가? 결국은 성장이 멈췄다.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은요. 일단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는 쪽에 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ROE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재무구조 내지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성장이 멈추기에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ROE 35%의 ROE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수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어떤 EPS 지금 이제 그들의 그 주당 순이익 부분이 줄어들게 소위 말하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자사주를 그 EPS에서 주당 순이익 그 주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를 시킴으로써 소위 말하는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그 분자는 그대로 내지는 정체를 보인다. 근데 분모를 줄여가면서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상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실상 시장 내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런 부분들은 일각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들의 성장세는 다소간 좀 둔화될 가능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우려감 내지는 걱정거리고 대두되기 있기에 애플 컴퓨터의 주요 경영진은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고 그 속에는 그 행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 부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전체적인 보면 핸드폰,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성장 곡선이 일정 부분 멈추었다라는 쪽으로 조금 좀 시장 내에서는 다소간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시장 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IT 업종 전반적으로 특히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문, IM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의 앞으로의 성장 곡선이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좀 힌트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해놓고 앞으로 IT 업종이랄지 전반적인 성장주들의 어떤 그 업종의 그 추세, 방향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하나의 힌트로 좀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좀 한국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좀 들어가 보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난 우리 5월 1일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월요일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목요일부터 외국인은 다시금 매수로의 순매수로의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동안 5,8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핵도발과 관련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로부터 사실은 외국인들로부터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PER 멀티플 자체가 좀 디스카운트돼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MSCI 한국물 지수 일단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신흥시장과 선진시장 사이에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신흥시장 지수가 평균 15배 정도 되고요. 선진지수 정도가 15배에서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 15배는 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PER 11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지금 아직도 우리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진영학적 리스크의 완화와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올해 초부터 내내 시장 내 주요 관심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주요 재벌 기업군들의 지배구조 조정 이슈의 해소 과정 이런 부분들이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그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크게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최근 지난 3거래일간 외국인들이 거의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어떤 종목을 담으면서 소위 말하는 한국 그 주식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을 어떤 업종부터 가장 높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IT 업종은 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삼성전자의 매매 거래 정지.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매매가 다시 재개되는데요. 여기에는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0대 1의 액면 분할. 그래서 3거래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그 전에 좀 유동성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가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소송에 대한 우려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IT 업종, 반도체 업종에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것이 결국 오늘도 아마도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좀 잘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IT 업종은 조금 좀 수그러들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이미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다소간 지금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의 관심이 그동안 상당 부분 소외되었고 상당 기간 저평가 인식을 받아왔었던 업종 그리고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주요 건설업체 그리고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현대 로템 같은 철도와 관련주들 그리고 또 있죠. 인플레이션 플레이어의 중심점에 서 있는 비철금속 업종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상당 부분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교집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 군데로 좀 몇 군데로 쏠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력이랄지 건설이랄지 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인플레이션 플레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주요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2차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중국 사드 해빙 이와 관련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IT와 바이오 중심의 어떤 그 시장 중심의 시장에서 지금은 좀 주로 상당 기간 소외되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저평가되었다 그런 업종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 디스카운트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남북 경합주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일단 시총 대형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그 관련되는 업종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원자재 관련주랄지 중국 소비주랄지 아니면 건설업종, 전력,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의 방향성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앞으로 향후 한 일주일, 2주일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FOMC에서 다시금 금리 결정 지금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다들 인지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회견은 없습니다만은 그들 금리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 역시 지난밤 미국 다우종합지수의 다소간의 약보합세를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냐 아니면 미국 국채금리 리스크의 더 확산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관심사 과연 어떤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지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내일 아마도 이번 주 주요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밤 미국 증시 반등 요인이 됐었던 애플 컴퓨터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국내장에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철강 업체들은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인식하면서 환호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되는 것은 앞으로 철강 업종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예, 철강 업종하고 이제 화학 업종하고 소위 말하는 소재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비철금속, 이제 원자재 그리고 앞서서 헤드라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에서 탄소광과 관련해서 덤핑 관세를 이제 판정을 했다라는 부분 42%대 어떤 반덤핑 관세 부과 이 부분 소식과 관련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 무역확장법 232조에서는 완전 면제가 되었다. 하지만 조건부로 수출 쿼터는 분명히 진행을 하는데 그 수출 쿼터 우리 그 업계에서는 사실상 5월 1일부터 그 쿼터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 부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다소간 좀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5년에서 2017년 작년까지 지난 3년간 미국에 대한 평균 철강 제품 수출량은 연평균 383만 톤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출 쿼터를 70%로 제한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263만 톤으로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수출 30%가 깎였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업체 내지 정부에서는 철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그다지 기뻐할 일만도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부문 큰 그림에서는 철강관세 무역확장법에서 면제됐다고는 하지만 부문 반덤핑 관세 부과라는 어떤 복병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바로 지난밤에도 바로 우리나라 탄소광 쪽에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다른 업종들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D램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가격 담합,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죠. 이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소송 진행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아마도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부분보다는 금융시장은 미국 시장을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시장의 변화, 실물 시장의 어떤 그 의존도는 오히려 미국 시장 쪽보다는 중국 시장에 훨씬 더 크게 그 의존도를 더 높이 발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집합을 좀 찾아보자. 일단 철강업종 저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긍정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좀 긍정적인 쪽에 좀 치우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 왜냐하면 교집합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대북 관계 개선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교집합 하나. 소위 말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어떤 수혜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플레이 이와 관련해서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원자재 관련주와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소재는 특히나 화학,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종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철강, 화학, 정유 그리고 비철금속까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지금 현재 시장 내 이슈가 다양하게 있는데 무게중심의 이동점을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 그러면서 계속 잔존하는 그리고 우려감이 나타나는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아마도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어떤 무게중심의 이동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한반도 화해 분위기. 그러면 이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유커들의 재진입. 그러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관심 여전하다라는 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가는 금리 인상 이슈. 이런 속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 장기 소외 저퍼주에 대한 관심.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원자재주와 소재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밤에 미국에 있었던 애플 컴퓨터의 자사주 매입. 결국은 우리나라 주주 친화 정책과 상당 부분 맞물리게 되는데 두 가지 관점 해석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그들의 최선 어떤 그 방어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결국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주주 친화 정책과 맞물린 어떤 이슈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하고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 감리해서 회계 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감리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 거래 정지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하한가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큰 악재가 하나 돌출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슈였는데 가장 큰 또 역풍이 맞으면서 최근에 흘러갔던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가 조금 주춤하고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차별화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서 회계 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지었는데요. 실제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감리를 끝내고 조처 사전 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이런 삼정이가 안진 회계법인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사전 통지는 금감원 감리 조치가 예상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을 회사에 먼저 안내하는 절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특별 감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에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별 감리의 핵심은 뭐냐면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를 냈었습니다. 근데 상장 직전 연도인 2015년도에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FS의 이런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 즉 시장가로 변경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분식회계의 의혹이 나온 이런 배경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이런 상장 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이 있는데요. 거래소가 2016년 성장 유망 기업 요건을 도입해서 적자 기업도 미래 성장할 수 있으면 상장할 수 있게 심사 규정을 변경한 논란을 지금 현재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향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회계 처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감리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조금 큰 악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제약 바이오 업계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조금 악재로 조금 다가올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끄차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분명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나 사기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아침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해버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좋게 다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은 조금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좋은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화가 나와버리면 좀 손절하기는 좀 너무 리스크가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이것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서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 총수 변경의 배경에는 어디에 있을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봐주십시오.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지분이나 그리고 영향력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명백한 이런 사정 변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이버 또 이해진 이런 대해서는 변경사항 없다고 총수 유지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총수 바로 이 동일인일 이건희 회장에서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2014년 이후에 지금 현재 경영활동이 불가한 이런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이제는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실제적으로 기업 총수로 지정을 한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그리고 또 롯데기업에 대해서도 뭐 한정 후경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서 신동빈 회장을 이런 총수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공정위 쪽에서 회사 측이 제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유지한 것도 이러한 요건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과 롯데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어서 바뀌었고 네이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공정위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것에서는 실제로 삼성이나 이런 롯데 같은 경우는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삼성과 롯데는 이런 경영을 이미 다 본격화해 왔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해진 의장이 계속해서 나는 총수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정위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어. 지금 근데 이미 다 주가에는 사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이슈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님이 감옥에 잠깐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삼성 주가에 대한 이런 이슈, 중요한 의제를 좀 결정을 못한다는 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도출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계신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런 이슈도 때문에 롯데가 조금 어떻게 보면 탄력이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해진 네이버 지금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세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네이버에 대한 이건 대기업 요건에 대한 이런 이슈를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 네이버 입장에서는 개인 최다 출자자이고 기타 지분 분포에 대한 이런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이슈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미 반영이 거의 되어 있는 이슈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크게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최근에 전통적인 산업인 철강 또 건설 기계 쪽으로 발군의 성적이 나타나고 있죠. 남북 화해 바람이 증시에 불어오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남북 경협주가 가장 클 거다라는 거. 그런데 예전같이 남북 경협주 하면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관련주나 그런 전기 관련주 이런 주들보다는 실제로 인프라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건설주들이 가장 크게 그리고 시멘트주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이제 USB 같은 경우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나 줬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경제를 우리가 좀 같이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한 H 전략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이슈는 아마도 주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 만약에 이렇게 H라인들 그리고 가운데에 그어지는 건 DMZ에 어떻게 보면 평화공원 같은 걸 조성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이슈를 좀 더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 가는 이슈가 아니라 상당히 크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런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이오주들은 사실은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더 다들 어느 정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발표 시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업군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2분기가 마무리되고 3분기가 되면서 아마도 숫자는 좀 크게 움직여줄 수 있을 거니까요.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전일 미국장 많이 밀렸다가 추세 지지력에서 반등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리 국내 선물도 지금 323지수 지속적으로 안착은 못한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시장은 보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323지수 안착이가 힘들어해서 야장 때 다시 321지수까지 빠진 모습들 보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21지수 부근에서 시작된 아이들 322.50까지 배수진 치고 반등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구간대는 320.5를 50 지지력, 그 다음에 317.50 지지력 두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빠져서 시작이 된다면 걔네들은 윗구간 저항을 전일시가를 막아내놓고 그 다음에 320.50을 오늘 지지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최대 관건이고요. 320.50이 지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윗구간에서 부합 혼조세를 띌 거며 그렇지 못한다면 우선 317.50까지 내려놔야 된다. 자, 그래서 1차 지지력들 320.50 그 다음에 2차 지지력들 317.50 두고요. 그 다음에 예상장은 322.50까지를 막고 반등 매도가 유리한 장이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추세 상단부는 막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 그 다음에 매도의 2차 목표겠죠. 특히 320지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오늘 좀 중심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원하는 달러 인덱스 매수 목표가 다 왔습니다. 92.30대가 상공지수가 왔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차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가를 높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와서 이제 매수가 마무리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매수 흐름이 마무리가 되냐?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는 매도라는 그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가부터 끌고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92지수를 넘어가서 92.30부터는 추가적인 물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매수 쪽으로 배팅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부 상단부 제약에서는 이제 반등 매도 관점 봐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유로 달러와 그 다음에 골드도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죠. 자, 우선은 큰 채널을 약간 뚫은 듯한 모습이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물량을 털 수도 있다. 뭐가 됐든 이제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우선은 예상 저항들 1.2000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우선 첫 번째 자리 1.2100대를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눌림 저가에서의 매수 반등 쪽으로 보고요. 하방 경직성의 매수 쪽, 눌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겠다. 한마디로 이제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막고 매수 쪽, 그 다음에 매도 추세를 봤었죠. 1.200이 깨지면 적극적인 매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자리값도 그렇고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1.2000 때부터는 막고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치겠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끌고 왔던 추세 하단부 지지력에서는 매수 쪽 롱포를 준비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67달러 초반을 지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자, 어제는 67달러를 잠깐 깼다가 반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렇다면 67달러가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하루 더 있으면 지표도 나올 거고요. 물론 이번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67달러 부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67달러 지지력에 그 다음에 67.6070들 저항을 두고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추세를 막고 싸우는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추세선이라면 이 정도의 관점들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막고 67달러를 깰 수 있냐 없냐를 관망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보합 혼조세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 나왔을 때 그때 추세 추종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아래 저가 67달러 지지력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4번, 5번 터치했다 그래서 무조건 깨진다고 관점을 깨지는 관점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탈이 있다면 걔네들 방향성을 추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루드오일은 67달러 지지력이 67.70대 저항을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우선은 1300달러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1310달러부터 1313달러까지 얘네들 예상 저항을 두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유로 달러와 마찬가지로 신저가를 낮춘 애들은 이제 롱포에 매수 대기를 해본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1300달러 지지력에 1313달러 예상 저항을 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량을 털고 이제부터는 반등을 주는지 본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롱포 관점에서 분할 대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유로 달러와 골드는 눌림 매수 전략을 볼 생각이고요. 추가적인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윗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도 봤던 것처럼 오랜 기간이 걸린 이후에 급락을 줬었지만 이 구간부터는 다시 눌림 매수 전략으로 끌고 가는 전체 보합권 매매를 다시 펼치겠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12월 끝나고 1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90 지수 확인, 그 다음에 92 지수를 넘어가는 자리까지 달러 인덱스를 끌고 온다고 두세 달 동안 제가 외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신 쪽 시황들, 달러 올해는 약세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조 있게 지속적으로 끌고 왔었고요. 이제 원하는 자리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들 맞고 이제 반등 시에 매도 관점으로 돌려서 보기 시작하겠다. 한마디로 돌려서 본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신저가에서 상방 제약을 막고 얘네들 추세를 깨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며 그 다음에 위에서 눌러서 추세를 깨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 제약 한마디로 고가를 높이더라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나오는 전략적인 움직임들 그 이후에 추세가 변곡을 만드는 그림들 그걸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추종하지 마시고요. 아직 그러니까 매수를 추가적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그 전 물량을 매도 쪽으로 배팅하지 마시고 상방 제약을 막고 싸우는 구조에서 추세를 뚫기 시작하면 그때 변곡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유로달러 골드도 마찬가지로 하단부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가서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그다음에 간다면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전략들 지속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이제 달러 인덱스 매수 흐름 마무리가 되는지 관점을 열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은 저희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흐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배팅을 한다면 별 무리수 없는 변곡 자리와 그 다음에 큰 추세 자리도 다시 노려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짜드렸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직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3종목씩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 전문가들의 수익률도 공개가 됩니다. 순위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잠시 뒤 2부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